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단한 침해 사고 이벤트 분석하는 걸 할 건데요. 어, 근데 지금 제가 환경 세팅을 하다가 보니까는 웹서버가 날아가고 없어서 오늘은 그냥 이 IDS 장비에서 잡힌 이 보안 장비 패킷 위주로 좀 실습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시큐리티 어니언이라고 해서 IDS 오픈 소스로 이제 만들어진 운영 체제인데요. 어, 오늘 할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어떤 홈페이지 변조가 일어나서 이제 페이지가 변조가 된 거를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어, 일단은 먼저 패킷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보안 장비에 이런 로그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 시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월 12일자 로그 이거를 볼 거고요. 먼저 이제 이 로그를 와이어샤크라든지 뭐 네트워크 마이너라든지 이런 어, 패킷을 분석할 수 있는 툴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아까 보신 보안 장비에 있었던 로그 파일인데 굉장히 좀 그 웹서버 로그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내부 통신에 이제 다양한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분석할 때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 상태에서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제 특정 웹서버에 어떤 변조가 일어난 그런 패킷들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아무래도 보는 게 좋겠죠. 먼저는 음, 사용을 할 게 이제 T샤크라고 쉽게 말하자면 그냥 어, GUI가 아니라 이제 CLI 기반에서 사용하는 와이어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T샤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는 먼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낼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T샤크로 뽑아낼 정보는 이 지금 저장된 로그에서 어, HTTP URI 리퀘스트 할 때 URI 정보에 fr.jpg라는 어, 문자열이 포함된 정보를 뽑을 텐데요. 먼저 이제 지금 웹서버가 없어서 제가 디페이스 된 페이지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 어떤 화면인가 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구리 모양이 뜨게끔 이런 페이지가 변조되는 형식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거는 뽑은 패킷에서 통신하는 HTTP 오브젝트들 다 뽑아 놓은 거라서 어, 실제 확인했을 때 이제 변경된 이미지 파일명이 fr.jpg로 돼 있어서 fr.jpg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뽑으려고 이 명령어로 이제 추가를 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T샤크 이제 필드라고 해서 추가로 이제 이벤트 시간하고 이제 출발지 요청을 한 IP 대상이 되는 도메인 호스트하고 이제 요청할 때 이제 URI 정보들을 뽑을 건데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들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보면 이제 3월 10일 12시 58분경에 이게 이 IP에서 이제 스카이블루 fr.jpg 이 도메인에 접근을 한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IP가 어떤
의심이 된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EIP가 통신한 내역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서 보면은 뭔가 단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할 거는 이 EIP가 통신한 내용만 해서 이제 뽑을 건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볼 것만 뽑기 위해서 이제 T샤크를 한 번 더 쓸 건데요. T샤크가 저도 잘 쓰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저장해가지고 준비하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명령어를 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은 그 이번에는 요청하는 것만 아니고 이 특정 217.195.49.146이라는 이 IP가 요청하는 HTTP 통신에 대해서 메소드 정보하고 호스트 정보, 그리고 이제 어떤 URL을 요청했는지를 볼 거고, 그 외에 이제 중복되는 정보들은 삭제를 시키고 확인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아까 보셨던 이 의심 IP가 접근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이 아까 받은 풀패킷 여기서 어, 어, 검색을 해보시면은 TCP 통신 하시는 걸 이제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좀 보게 되면 좀 많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뭐 CID로 해서 뭔가 통신을 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뭔가 난 인코딩 돼 있어서 이걸로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보기 쉽게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할 건, 세 번째로 할 거는 어, 이게 지금 아까 이 홈페이지 변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쉘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이제 다른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웹쉘이라든지 백도어 같은 경우는 포스트 메서드로 이제 통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보셨던 그런 HTTP 통신 말고 포스트 통신으로 어떤 통신이 있었는지 한번 뽑아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명령어는 아까 이제 지금까지 썼던 그 명령어에서 이제 그 그냥 단순히 메소드만 포스트인 걸로 뽑는 명령어고요. 이런 명령어들은 맨 페이지 쳐서 확인하셔도 되지만은 자주 쓰는 이런 메서드나 리퀘스트 이런 메서드들은 어느 정도 외워두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포스트로 이제 통신한 내역들을 좀 뽑으니까는 뭔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딱 봤을 때 이제 URI가 여기 뭔가 명령어들이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NC 뭐 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보기 쉽게 하다 이게 안 풀리네요. 뭐 아무튼 이제 NC에서 이제 뭔가 넷캣으로 이제 리버스 쉘을 열려고 이제 시도하는 거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공격 시도한 IP가 특정이 된 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IP에 대해서만 이 IP가 통신한 내용만 따로 뽑아서 그 패킷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이건 이제 TCP 덤프 툴을 사용해서 이 저장된 로그 파일을 쪼갤 겁니다. TCP 덤프로 이 로그 파일에서 이제 이 IP 2176549.146 이 값만 가지는 거를 저장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지금 이제 파일이 열려 있어서 오류가 나오는데, 제가 미리 이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파일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그 서버와 공격자 간의 통신들만 볼 수 있게끔 패킷을 이렇게 따로 저장을 했고요. 어, 공격자가 이제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단서로 잡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 통신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보신 것 중에 이제 보면 이제 URI 카페 네임이라든지 이런 입력하는 URI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봐야 될 데이터들만 뽑아놔서 이제 보기 편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이너를 통해서 그 패킷 정보를 등록해서 정보를 좀 빠르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 네트워크 마이너를 통해서 그 나눠진 패킷을 볼 건데요. 처음부터 이거 네트워크 마이너로 보지 않은 이유는,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보신 그 많은 데이터들을 여기 넣게 되면은 처리도 느려지고 봐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눈에 어차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나눈 다음에 네트워크 마이너를 이제 보는 거고요. 먼저 볼 부분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통신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간략하게 보게 되면 뭔가 이제 명령어 정보들을 이렇게 통신하는 게 보이고, NC-2에서 NC로 이제 아까 보셨지만 리버스 쉘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했던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볼 거는 그 아까 파라미터에 이제 명령어를 삽입해서 뭔가 커맨드 인젝션 형식으로 공격을 시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의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쭉 훑어보시면은 이제 이쪽 부분은 그 HTTP 통신할 때 사용하는 헤더들, 그러니까 파라미터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헤더 정보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 URI의 파라미터인 것도 있고, 이런 정보들에 들어가는 값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냥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트레이싱해서 본다고 하면은 뭔가 여기 커맨드가 삽입된 게 보이시죠? 세미콜론으로 이제 문자로 이제 펄로 어떤 명령어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한번
구글링해서 이게 어떤 공격인지 확인해 보면은 다 치면 안 나오는데 좀 짧게 이렇게 명령어를 나눠서 치면은 뭐 이런 검색 결과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격인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뭔가 이런 공격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이거는 좀 운 좋게도 한글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보는 건 이제 이게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백도어를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펄로 짜여진 스크립트를 해석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뭔가 공격 시도가 있었다 그 정도를 인지를 먼저 하고 아까 보였던 네임 URI라든지 뭐 다른 URI들 정보를 이제 계속 볼 수가 있는데 뭐 명령어를 이렇게 계속 삽입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쭉 내려가서 보는 거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통 공격자가 할 때 이제 공격을 바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같은 파라미터에다가 계속 삽입을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로 이제 정렬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공격자가 이제 중점적으로 공격 시도하는 이제 파라미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파라미터 정보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CMD, 아까는 네임이었는데 이번에는 CMD로 wget으로 뭔가 통신을 시도하고 뭐 NC로 통신한 거를 통신 시도를 하고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아까 보셨던 CMD 말고 네임으로 된 파라미터 정보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내려서 이 밑에 있는 정보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이게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뭐 예, 간단하게 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느려서 여기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명령어 이제 사용해서 이제 이 변수에다가 삽입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유는 공격자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 시도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했다면은 이 CMD 변수를 이제 받는 어떤 페이지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이런 패턴들을 보안 장비에 등록을 한다든지 이제 서버 상에서 이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서버에 홈페이지가 변조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변조된 페이지 그리고 이 변조를 할 수 있게끔 한 백도어라든지 웹쉘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한 명령어들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건 이제 CMD랑 네임이라는 그 URI 정보로 어떤 공격이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공격한 파라미터 URI 파라미터 CMD가 포함된 패킷들을 쭉
와이어샤크에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아까보다 좀 보시기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략 시도를 많이 하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면은 지금 cm0.php라는 이 PHP 파일에 계속 cmd란 명령어를 날리는 걸로 봐서 이 명령어들을 이제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cm0.php라고 돼 있는 이 파일이라고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05K가 떨어지면서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어떤 실제 처리가 됐는지는 확인을 서버 쪽 로그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긴 한데 이게 지금 보안 장비에서 205K가 나왔다는 거는 필터를 못 해줬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성공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실제로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명령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 공격한 정보들, 이런 HTTP 통신에 대한 정보들을 오브젝트로 와이어샤크 기능을 통해서 오브젝트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느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리 해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한 오브젝트들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cm0.php 아까 보셨던 그 php 파일에 요청한 통신들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 확인하면은 cmd에다가 이제 ls라는 시스템 명령을 날려서 실제로 이 웹서버의 어떤 경로에 있는 이 파일 정보들을 확인을 했던 것도 확인이 되고요. 이제 이런 조치들은 cm0.php라는 파일을 찾아서 이제 서버 쪽에서 보안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원래 그것까지 오늘 하는 게 그 강의 목표였는데 제가 그 서버 파일을 지금 날려 먹어가지고요. 아무튼 이미 그 cm0.php라는 그 페이지에 공격자가 이제 공격을 수행하는 파라미터를 계속 넣은 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이제 T샤크를 통해서 이런 기능도 있다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넣은 건데요.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cm0.php 그 URI가 포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루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URI 정보들이 인코딩 돼 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디코딩해서 볼 수 있게끔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좀 자주 쓰는 툴들 T샤크하고 와이어샤크 그리고 네트워크 마이너 이렇게 좀 3개 위주로 기본적인 사용 방법 공부를 제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좀 쓸데없는 문자들이 없어지고 좀 깔끔하게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T샤크가 좀 사용하는 방법은 어려워도 네트워크 마이너나 아까 와이어샤크 보셨던 것처럼 이런 문자열 검색이나 하다 보면 굉장히 느린데 엄청 빨리 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오세준 강사님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명령어들,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어느 정도 속지를 하고 이런 명령어 사용하는 것도 차차 앞으로 하는 강의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선 이 패킷 저장된 패킷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근데 이제 공격을 시도한 IP는 아까 확인하셨던 그 200 몇지? 217.2 IP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공격 수행 방법은 이거는 사실 서버에 그 지금 설치된 웹쉘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거 보여드릴 이걸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수행한 게 있거든요. 그 공격 소스 코드를 보면은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사전에 공격자가 지금 이제 3월 11일 전에 웹쉘을 업로드하고 그걸 통해서 아까 보셨던 Wget 통해서 이제 지금 그 파일 업로드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이 홈페이지 위변 조안 좀 딥페이스 공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시도를 한 거고요. 이제 그 이전에 쉘을 업로드한 공격 기법 다음 시간에 이제 윈도우 서버 분석하면서 할 거고요. 이제 공격받은 페이지는 뭐 이거는 DPS 공격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브라우저에 뜨는 그 경로겠지만은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아마 그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그 공격받은 페이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기록하라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좀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된 문제여서 복원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튼 다음 시간에 그 서버 환경까지 좀 복원을 시켜가지고 그것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제 그 백도어 위치한 경로는 아까 확인을 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스카이블루라는 디렉토리 밑에 cm0.php라는 PHP 파일을 통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고 있다. 이것도 지금 이 도메인 경로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URI 경로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 서버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파일을 실제 서버에서 이제 검색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할 거고요. 이제 백도어를 통해서 실행한 명령어들, 이건 이제 공격자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뭐 wget이라든지 이런 PW 명령어, 이런 정보 수집이나 이런 여러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버랑 같이 보면서 이제 먼저 공격받아서 이제 등록된 웹쉘이 언제 등록됐는지 그 취약점이 뭔지 그것까지도 같이 할 건데요. 답은 이제 제가 이걸 먼저 풀어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번 주 준비한 강의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그냥 패킷 위주로만 네트워크 패킷 위주로만 좀 준비를 했고요. 혹시 뭐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